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탐정에서 들여다볼 사건, 네. 박사방 조주빈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만 해도요, 조주빈보다 더한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 사람이 조주빈보다 더한 분노와 공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조주빈의 공범 사회복무요원인데요. 사회복무요원. 네네. 편하게 뭐 공익요원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네, 그렇죠. 오늘은 조금 들으시기 편하게 공익요원으로 부르죠. 그럴까요? 근데 네.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까? 이미 다 파악은 돼 있습니다. 다만 뭐 마음은 공개하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이름 공개하지는 않고요. 일단 성씨까지는 공개를 하죠. 성이 뭐예요? 강씨. 근데 왜 손탐정께서는 주범 조주빈보다 공범 강 씨에게 더 주목하십니까? 극악한 스토킹 범죄. 스토킹. 그 구체적인 내용의 심각성 때문인데요. 이미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긴 합니다. 뭐 그것만 해도 경악스럽죠. 네. 하지만 여러 가지 기록들을 실제로 살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조주빈보다 더 극악하고 더 위험한 범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들여다보신 거군요. 뭐 저희 간접적으로 다 이제 봤죠. 그래요. 조주빈보다 더 악랄할지도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 공익 강 씨. 자, 강 씨의 기록들, 강 씨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올해 24살이고요. 예. 조주빈과 동갑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2년에 네. 당시에 그 소심한 성격 탓에 교육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담임교사 A씨에게 아주 여러 번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이 담임교사 A 교사가 진심으로 학생을 위해서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독여줬어요. 네네. 그런데 이 강 씨가 이 교사에게 비정상적으로 의존하고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학생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이 담임 선생님한테 의존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의존하고 동경하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선을 넘었습니다. 도를 넘자 이제 그때부터 A 교사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때부터 강 씨의 증오가 시작되는데요. A 교사의 개인 정보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A 교사에게 끔찍한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어요. 이제 학교도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반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그냥 자퇴를 해버렸는데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게 바로 A 교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본격적으로 협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선생님 개인정보를 막 캐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공익일 때 말고도? 그 전부터 해서 나중에 더 심각하게 본격화된 거죠. 그럼 개인정보 캐내서 그걸 활용해서 뭔가 선생님한테 뭔가 스토킹 같은 행위를 그때부터 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학교에 흉기 들고 찾아와서요. 교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또 교실 게시판을 뭐 칼로 긋고 또 교실에 그 액자를 깨서요. 그 안에 들어있던 이 교사의 사진을 꺼낸 다음에 얼굴에 스테이플러 심 박아서 이제 교사 집에 두고 가기도 하고 집 앞에 두고 가기도 하고. 자퇴한 후에? 네. 와, 뭐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으셨겠는데 그 A 선생님? 네, 당시에 소년법상의 소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습 협박 등의 혐의로 이제 뭐 법원까지는 갔습니다만 소년부로 송치돼서 보호처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고요. 자, 보호처분 받고 어쨌든 처분 받았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그만하면 되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오히려. 아파트 복도에 빨간 글씨로 이 A 교사와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놓고요. 또 수시로 낙서를 하는데 이제 죽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또 자동차도 훼손하고 번호판을 떼가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경찰에 선생님이 신고 안 하신 거예요? 사실 신고를 해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오히려 자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후에 이 교사가 참지 못해서 개명도 하고 전화번호도 바뀌었지만 이 강 씨가 곧바로 다시 알아내서 협박을 합니다. 뭐 무시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견디다 못해서 만나주기도 했지만 이 강 씨의 범죄가 점점 더 심해졌죠. 근데 지금 개명도 하고 전화번호도 바꿨다면서요. 네. 근데 어떻게 또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집요한 스토킹으로 일단 A 교사의 인터넷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알아냈어요. 그리고 한번 그걸 알아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 정보 취득하는 게 용이했던 거죠. 아이디하고 비번까지 알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해킹으로 알아낸 건가요, 그러면?
해킹은 아니고요. 정보를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아이디와 비번 그것만 알아내면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 들어나가면 다 알 수 있으니까. 네. 성인 대우도 계속됐고요. 이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더 심해졌어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어디서 그러면 이 사람 공익을 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모 구청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네. 고등학교 자퇴하고요. 검정고시 거쳐서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네. 그런데 이 ROTC에 2번 지원했지만 탈락했어요. 네, 그리고 2018년에 이제 재판 받을 때 변호인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병역의 의무를 영예로운 장교로 대신하는 ROTC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입학하자마자 지원했다. 그런데도 떨어졌기 때문에 고교 시절에 받은 이 소년보호 처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 맞아요? 사실 장교 임용할 때는 전과 기록 등을 보거든요. 하지만 ROTC 선발 과정에서 이 소년보호 처분까지 살펴봤는지는 사실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강 씨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 후에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게 내가 떨어진 거는 점수가 아니라 오직 그 소년보 사건 때문이다라는 육군 교육사령부의 공식 답변을 들었다는 편지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그 교사에 대한 증오심이 더 커졌을 수도 있겠네. 이것 때문에라도. 그렇습니다. 또 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넣었다는 편지도 쓰기도 했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대학에 가서 ROTC가 되고자 했지만 되지 못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신질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정신질환이요? 예, 당시에 그 발달장애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이거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감 능력 떨어지고 의사소통에 어려움도 있고 이런 일종의 자폐성 장애이죠. 그런데 이게 재판에서 심신미약 주장할 때도 최근에 좀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모양 역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강 씨도 2018년 재판에서요. 이제 징역 1년 2개월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런 범죄에 심신미약 적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용을 봐야죠. 내용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장기간 집요하고 철저하게 이런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심신미약 상태였을지 좀 의문이 들어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검찰이 제출한 그런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 씨가 이 A 교사에게 참 협박한 내용이요. 딸부터 시어미까지 너의 눈앞에서 갈갈이 살해하겠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공소장을 저희가 다 확보를 했는데 잠깐 좀 보면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신상에 관한 것들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 지금 유튜브로 또 레인보우 오른쪽 버튼 여러분 누르시면 모니터 버튼 누르시면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군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 좋다. 사돈의 8촌까지 다 죽이고 심신미약 인정받아서 3년 살다 나오면 된다. 결국 재판 전에 범행 당시에 이런 심신미약 주장을 이미 좀 준비했다면 이게 정말 심신미약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죠. 선생님 당신 사돈의 8촌까지 다 죽이고 나는 심신미약으로 3년 살다 오면 된다라고까지 말한 사람이 진짜 심신미약 맞아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도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질환 어쨌든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에 정신질환이란 기록이 생겨서 현역 입대 못하고 공익요원, 즉 사회복무요원이 된 건데 개인정보를 다루는 자리로 보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도의 모 의료원의 원무과에 배치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맡은 업무가 의료기록을 비롯한 문서를 검사하고 보존하는 업무예요. 의료기관에서? 네. 의료기관 특성상 많은 정보에 접근 가능하거든요. 처음부터 구청 간 게 아니네요. 네네. 그 다음에 구청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A 교사 이름 검색해서 개인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죠. 그 후에 수시로 이제 살해 협박 메시지 보냈고 또 A 교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은 사실을 또 알게 돼서 결국 또 찾아냅니다. 또 채용 당시에 신체 검사서 문진표까지 찾아내서 또 복사를 해가요. 여러 번 이사해 갔지만 그 후에도 이런 정보들을 찾아서 집에 찾아갑니다. 결국 이 신체 검사서 사진에 스테이플러 심 박아서 집 출입문 앞에 걸어놓고 빨간색으로 너를 죽일 거다. 내가 자살하거나 너를 학살하거나 라는 글도 남기죠. 좀 무섭습니다. 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네요. 또 편지를 써요. A 교사에게. 전화번호 2개 사용해도 주민등록번호 바꿔도 차를 바꿔도 성별, 국적, 외모 다 바꿔도 어디든 내가 쫓아갈 수 있다. 무서운데?
무섭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소름 끼치는데 그 선생님은 어떠셨을지. 근데 지금은 말이죠. 법적으로 네. 미성년자도 아니고 소년도 아닌 때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는 신고해서 처벌 더 네. 강력하게 받게 할 수는 없었나요? 참다 못해 그래서 결국 고소했어요. 했어요. 네, 그래서 상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강 씨가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 제출하고 또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미약도 주장을 하죠. 또 심신미약 주장. 결국 이제 징역 1년 2개월형 선고됐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실제로 수영생활을 하는 중에도 수감 중에도 이 강 씨가 A 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수감 중에도 협박 편지를 보내요? 그렇습니다. 스토킹을 했다는 얘기예요. 수감 중에도? 네.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계속해서. 야, 여기서 반성문이 등장하는데 네. 심신미약과 반성문 두 가지 때문에 감형이 됐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네. 이 사람 형 살고 나와서 그 텔레그램 방에다가 자기가 반성문 잘 써서 형 줄었다 이런 자랑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반성문 잘 쓰고 심신미약 인정돼서 겨우 1년 2개월 받았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형을 살고 나와서도 계속해서 스토킹과 협박을 했는데요. 출소 후에 그 남은 기간 동안 사회복무 요원 또 이어갔어요. 그때 간 게 경기도의 모 구청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하다가 네. 중간에 형 살고 나오면 남은 기간을 또 공익으로 가요? 네, 원래 그래요? 해야 되는데 이제 경기도의 모 구청에서 한 일 역시 개인정보 취급 업무였죠. 자, 여기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제일 문제예요.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빼내가지고 그걸로 스토킹해서 그것 때문에 형 살고 나온 사람을 또 개인정보를 다루는 구청으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자, 이 정도도 걸어낼 수 없다는 게 참 심각한 일이죠. 심각해요. 네. 어제 복무 기간을 배정할 때요. 전과 기록이나 이력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위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만 건데 병무청은 이런 입장이에요. 개인정보 알려줘서 기본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복무 기간에 여기서 구청이죠. 네. 이런 이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어쨌든 이 사람 또다시 범행 저질렀잖아요. 정보 빼내서 네, 그 선생님한테. 구청에서 어린이집 보육 경력 증명서 발급 업무를 보조했어요. 네. 여기 시스템 접속하면은요 쉽게 개인정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선생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그렇게 해서 알아낸 거군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시스템 접속하는 아이들은요 공무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이제 자기 아이디 비밀번호를요 이 강씨 컴퓨터에 입력해놨어요. 그렇게 로그인을 해놓고 이제 자리를 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신상 공개해달라는 청원을 그 선생님이 직접 올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8년 동안 지속된 스토킹으로 이미 삶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이 스토킹 협박은 피의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니에요. 또 딸에 대한 살인 음모 있었어요. 이거 400만 원 주면서 죽여달라 주변에게 그랬는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한 그런 범죄에 해당하느냐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여론에 호소한 거고요. 이게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에서 이 사건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순방범의 처벌로 이어진다면 이런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고요. 박사방, 엠번방, 성착취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가 반복될 겁니다. 자, 박사방, 엠번방 얘기하면서만 나눴던 그 공익의 이야기 사실은 더 끔찍한 사건도 숨어 있었다는 거 오늘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